1427년 세종 9년 평화롭던 조선 조정에 폭탄 같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한 사대부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죠. 그 주인공은 검한성 유기수의 딸이자 현감 최준기의 부인이었던 유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명문가 출신의 정경부인 후보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감동은 남편 최준기와 혼인했으나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유감동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고 의심하며 그녀를 지독하게 박대했고 결국 유감동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버려집니다. 보통의 조선 여인이라면 절망하며 목숨을 끊었겠지만 유감동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얼굴에 분칠을 한 뒤 기생처럼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거리를 누비며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다. 나를 데려갈 남자는 없느냐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유감동은 단순히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금기를 깨부수는 것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내모와 거침없는 말투에 홀린 사대부들은 그녀가 명문가 여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어느 기생이 있는데 말솜씨가 정승집 부인 같고 자태가 고귀하기 이를 데 없다더라. 이 기묘한 소문은 결국 남편 최준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인이 기생 행세를 하며 온 동네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관아에 고발되었고 포졸들이 유감동을 덮쳤을 때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녀가 잡혀오던 날 한양의 수많은 고위 관료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금부 압송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고관대작들은 속으로 침을 삼키며 유감동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포박된 유감동의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자신을 신문하는 관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인연, 사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찌 기생의 옷을 입고 음행을 일삼았느냐. 너와 관계한 자들을 모두 고하라. 신문관의 호통에 유감동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조정의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승급인 의정부의 고위 관료부터 판서, 군수, 심지어는 왕실의 종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던 신문관들의 안색은 시간이 갈수록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리스트에는 당시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인물들은 물론 도덕성을 강조하던 대간관리, 사헌부, 사간원 관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감동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누구의 집 담을 넘었고 누구와는 어디서 술을 마셨으며 그때 그 대감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까지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 집안의 형제와 모두 관계를 맺거나 어제의 정인이 오늘의 적이 되어 신문석에 앉아있는 광경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조정은 그야말로 마비되었습니다. 유감동과 엮인 남자의 수가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하자 이러다가는 조정에 일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관리들은 저 미친년의 망발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펄쩍 뛰었지만 유감동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의 자존심이 한 여인의 입끝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유감동의 입에서 터져나온 명단은 단순히 명수가 많은 것을 넘어 조선의 근간인 효와 재를 뿌리채 뒤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장내에는 경악을 넘어선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유감동이 한 집안의 형제,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상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평창 군수를 지낸 이승과 그 아들 이승간이 동시에 유감동과 관계를 맺었고 정귀령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유감동을 탐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 중 하나인 인륜을 저버린 행위가 사대부 가문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동은 이들이 서로 부자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고 남자들 역시 욕망에 눈이 멀어 도덕을 내팽겨쳤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자의 형제나 친척을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형님의 품에 안겼으니 오늘은 동생의 술잔에 받겠다는 식의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조선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 사대부들의 엄격한 가문 질서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교적 가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성균관 유생들과 사원부 신하들은 집단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 짐승의 세상이다 라는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고 유감동은 졸지에 조선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양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감동은 자신을 비난하는 눈초리들을 향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나를 찾은 것은 당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대부들이 아니었나? 위선으로 가득 찬 조선의 민낯이 유감동이라는 거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거듭될수록 유감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 마치 무대의 주인공 같은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고신이 이어지는 참혹한 현장에서도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신을 신문하는 관리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없느냐고 묻는 듯했습니다. 유감동은 문초를 받은 도중 자신을 매춘부라 비난하는 관리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나에게 금과 비단을 바치며 하룻밤을 애걸했던 그 고귀한 대감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사대부의 딸로 알고도 탐했고 내가 기생이라 생각했을 때도 침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대신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과 관계한 관리들의 구체적인 신체적 특징이나 침실에서의 습관까지 서슴없이 폭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판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도덕을 읊조리던 선비가 어떻게 짐승처럼 변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자신을 박대한 남편과 자신을 정죄하려는 조선 사회의 위선을 향한 처절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내 명단에 아직 나오지 않은 자들이 여기에도 몇이 있지 않느냐며 신문석에 앉아있는 관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국문장에는 서늘한 정적이 흘렀고 몇몇 관리들은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감동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사대부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며 그들이 쌓아올린 유교적 도덕국가라는 성벽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유감동의 명단에 오른 남자가 수십 명을 넘어서고 조정이 마비되자 신하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유감동은 나라의 풍속을 어지럽힌 요물이니 당장 극형에 처하여 본보기로 삼으소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에 입을 막으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군 세종대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여인의 음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감동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와 몸을 섞은 수많은 남자들은 어찌하여 무사한단 말이냐. 세종은 유교적 도덕을 앞세워 여자에게만 돌을 던지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국 세종은 신하들의 깃발하는 사형 요구를 거절하고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유감동은 사형 대신 곤장을 치고 변방에 노비로 보내라. 그리고 그녀의 명단에 오른 남자들도 모두 관직을 각탈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이 판결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여인 한 명 때문에 줄줄이 파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감동은 결국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스캔들은 이후 조선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다부장 제도를 강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대부들의 위선을 폭로한 가장 통렬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유감동이 노비가 된 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변방에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며 자신을 가두려 했던 세상의 법도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유감동 스캔들은 단순히 음란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억눌린 욕망과 위선적인 도덕이 충돌했던 조선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역사 속에서 양녀로 기록되었지만 어쩌면 거대한 남성 중심 사회에 몸을 던져 저항했던 가장 외로운 반항나였을지도 모릅니다.